정확히. 올해 이제 신년이 돼서 연세가 신년을 세 살, 3살. 어머님은 80세 둘. 둘. 한 살 차이세요? 응. 어떻게 한 살 차이시지? 옛날에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여기 원래 제주도 분이세요, 어머니도? 우리 동네 같이 동창이야 초등학교 동. 아 진짜. 진짜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결혼했어.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어머님이랑? 그 어머니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뭐 아이고 우리는 돈이 초등학교. 없어가지고 아, 그때 촌에서는 초등학교 나온 것도 최고 잘 나온 거예요. 그 당시 때는. 예, 하도 어렵게 사니까 그 보릿고개 했잖아. 네, 네. 먹을 그 게 전에. 없어가지고 네네. 초등학교 나온 것도 최고 잘 나온 사람이 맞아. 여자는 초등학교 나온 게 제일 잘 나온 사람. 아. 우리 연세 때 초등학교 못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셨구나. 예.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때 그 당시 때는 그저 아들 낳지. 아들 낳았어요? 3학년 되니까. 아니 근데 그저 고등학 그 당시 때는 아버님 고등학교 때 결혼이 가능한가요, 어머니? 그때는 괜찮았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네. 강제 결혼해서 우리 할아버님이 자손 일찍 보려고 우리가 종갓집인데 종갓집이시니까. 예, 자손 일찍 보려고 강제 결혼했어. 어린 때 다 그렇게 결혼시켜요. 아버님 근데 뭐 하고 계시던 중이었어요? 이거 써는 거 따버리라고. 이분에 이게 뭐예요, 아버님? 소나무. 솔나무. 콜라보 이거는 병이거든. 이거 깎아. 이런 게 올라오게 병이에요, 이런 게. 이게 이런 거 하는 것도 분재라고 하나요, 아버님? 예. 김웅석 할아버지의 유일한 취미는요 분갓국이. 여든이 넘으셨지만 잘라내야 할 솔잎은 할아버지 눈에 잘 걸려듭니다. 이거 뭐 한 3, 40년 된 건데. 3, 40년 된 거예요, 이게? 할아버지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소나무 분재는 바로 요것. 이거 뭐한 50년 됐죠. 50년이요? 얘가? 어머니 아버지는 그 뭐 또 하시면서 사시는 거예요? 과수는 조금 하죠. 과수원. 네. 어떤 과수원 하세요? 밀감. 밀감. 역시 제주도는 밀감 이거 밀감. 있잖아 이거. 이거 밀감. 어떤 거 이게 따놓으신 거예요? 네. 잡숴 보여. 예. 맛이 없을 거야. 역시 제주도 하면 귤. 싱싱한 알맹이가 살아 있습니다. 없어요. 맞아요. 맛도 없어. 우리는 귤 많이 하니까 귤 잘 안 먹어요. 그래요? 자기만 안 먹지 다른 사람도 안 먹나? 우리 아저씨는 매일 귤 드세요? 예, 아버지는 귤 잘 드세요? 가다가 하나 먹고 귤도 잘 먹고 막걸리도 잘 먹고. 귤도 잘 드시고 막걸리도 좋아하시고. 근데 잠시 후 할아버지가 뭔가를 찾으시는데요. 깔도 꺾어진 거 뺏겼구나. 아니 아버님 소나무 잎을 자르던 가위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군요. 이렇게 잊어버리고 잊어버려가지고 못 찾잖아요. 사실은 할아버지가 가위를 어디에 둔지 잊어버리셨다는군요. 촬영이고 뭐고 지금은 가위를 찾아야 할 때. 아, 찾아. 나온다 어디서? 나온다. 이거는 아니지. 아니 도대체 그 가위는 어디로 갔을까요? 아버님이 좀 저런 거 잘 잊어. 치맥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 설마요. 아니 할아버지가 깜빡깜빡 하실 때마다 할머니는 바빠진다고 합니다. 저 하루방 이상은 하루방. 근데 바로 그때 이거잖아 이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 있네. 이거예요? 여기 여기. 있어. 여기서 보여도 안 보여. 이렇게 한다고 찾질 못해가지고. 이게 잘 가끔씩 이렇게 잊어버리세요 물건을? 이거 가면 다 그렇게 하거든. 그지? 네가 깜짝. 할머니의 잔소리에도 끄떡없는 할아버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썩은 종려나무 잎을 잘라내십니다. 메리 정신 어디 두고 이걸 자꾸 잊어버리면 돼요.
할 수 없지. 늙어가면 다 그런 거지. 늙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니야. 치매기가 아마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그렇지. 어디 치매기가 둔 있는 거야. 모양이라 이제 얼마 안 볼 사람 계속 들어오세요. 네네네.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드디어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할아버지.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눈에 띄는 귀한 물건이 있었으니 근데 아버님, 아니 근데 아니 집에 무슨 메달이 이렇게 많아요? 예? 웬 메달이 이렇게 많아요? 아버님이 받으신 거예요? 무슨 메달이에요? 집에 사람이 저기 스포츠 댄스 가서 다 어머님이 스포츠 댄스세요? 어머니 스포츠 댄스 하세요? 스포츠 댄스 할 이게 때 무슨 아니 근데 웬 스포츠 댄스 메달이 가면 1등하고 개인전하고 이거 이 나가면 1등 하시나 봐요. 나가면 아니 어머니, 요 방에 아 진짜 메달이 또 있어요? 여기 주실 거지. 여기 주세요 여기서. 집안 구석구석에 영광의 메달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야 이거 진짜 금인가 봐요. 금이면 좋게. 야. 제가 네. 하나에 10,000원씩만 좀 사가요. 벌값을 그때는 벌값을 아니 그럼 돈이 얼마예요 이게? 하나씩 만 원씩 뭐 하면 이거 한 30만 원쯤 한 40만 원 되겠는데 벌써? 30, 40만 원. 야. 그러면 나 팔면은 용돈 쓸 겐데 뭐 사람은. 정말 수상 경력이 어마어마하십니다. 어머님이 자세가 벌써 이게 되게 꼿꼿하시고 날씬하셔. 뭐가 나시네요? 날씬하시고 이게 자세가 나 생각에는 맛있는 것 같지 않은데? 아니 같지 않으시다고요? 어머 아버님이 그런 얘기 하실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나시지. 그러니까 아버님이 임신하셨어요? 어떻게? 해봐봐요. 네. 투 쓰리 차차차 투 차차차 투 쓰리 차차. 뭐 그리 어렵지 않은 스포츠 댄스 기본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투 쓰리 차차차 시작. 자, 할아버지도 바로 도전해 보시는데요. 투 쓰리 차차차 투 이거 몸이 안 따라주는군요. 차차차. 차 투. 정말 즐겁게 사시는 노부부입니다. 한겨울이지만 제주도의 감귤밭은 돌담과 어우러져 고즈넉한 풍경을 자아냅니다. 제주의 풍경만큼이나 장수인의 일상도 여유롭고 한가하기만 합니다. 할아버지가 어디론가 향하시는데요. 귤밭으로 가시는가 했더니 귤밭 안에 있는 텃밭이었네요. 이렇게 얼려보지 않으신데 금년은 너무 추워가지고 얼었어. 여든이 넘으셨지만 감귤 농사는 물론 배추 농사까지 단 한 해도 거른 적이 없다는 노부부. 그런데 두 분이 드시기엔 배추가 좀 많아 보이지 않나요? 딸내미한테 보내려고 서울 배추도 무도 없다고 해가지고 박스에 나 택배로 보낼 거. 웬만한 채소는 직접 다 재배하신다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양파와 브로콜리, 시금치까지 정말 부지런하십니다. 양파도 심고 마늘도 많이 심고 마늘도 저기가 많이 심었고. 거기가 풀매고 담근 것도. 자, 오늘 작업은 끝! 아니, 그런데 아버님 이거 안 가지고 가세요? 이거는 그걸 잊혀버렸잖아. 아이고, 이번엔 배추밭에 와서 배추를 잊으셨네요. 이거 나대로 다 쪄먹고 쪄먹고. 집에 막걸리 써? 어수다 강 사없어. 이거 이제 되면 알동네 밀가루 좀 막걸리 사러 갈 말이라. 알동네도 어서 신산에 가야 돼. 밭에서 돌아오시자마자 막걸리를 찾으시는 할아버지. 막걸리 사러 가고 그러면. 나는 김 닦아야지.
당장 막걸리를 사러 가신다는 할아버지. 외딴 산골 마을인지라 막걸리를 사기 위해선 자동차로 10여 분을 가야 한다는데요. 아니 그런데 이거 뭔가요? 아버님 여기 이거 지금 보니까 여기 사이드 브레이크가 올려져 있는데. 아이고 또 깜빡하셨나 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잠시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경 가지러 갔다 와야겠다. 예? 안경. 아 안경을 놓고 오셨어요 또? 응. 어떻게 침침하게 안 보이는데? 안경 가지러 갔다 올게. 거기서 어떻게 하지? 안경을 어디다 두시고? 아이 글쎄 아까 세수해 놔서 어디 내버렸는지 어딘지 모르겠다. 아이고 이번엔 또 안경을 잊으셨네요. 거기 찾아봐라 안경. 할아버지가 깜빡깜빡 신호를 보내니 다시 할머니가 바빠지십니다. 잠깐만. 저 안경 하잖아 빨리. 이거 저기 찾아봐도 없다. 저 어디 가봐라 저 이거 아니? 아니다 걔. 급한 마음에 괜히 짜증을 내시는 할아버지. 아이고 이걸 못 찾아가지고서 저기 저 안경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아이고 여기 있구나. 아이고 거기 놔두고 찾지 못해가지고 여기 있네. 시간이 차 탄 가면 안경도 안 생각하네. 또 가지러 오는 하루방이 어디서? 갔다 오마. 하지만 깜빡한 물건은 또 있었습니다. 거기도 안 해 생각하네. 어떤 연락 그전에 믿고 잊혀버려. 잊혀불기는 뭐 놈의 잊혀불기가? 지갑은 가질 때가 아 지갑다. 아이고 참 정신머리보라. 저 지갑이 여기 돌아. 에 이게 참 이거 사람 다 됐네 이제. 지갑 빠냐니 그네 막걸리 사래 가키는 사람 처음 봤네. 지갑은 어디서 들으신디? 오늘 찾지도 못해 아이고. 그 잠바차 이리 줘봐. 이거 입은 값어 얘. 에이 미가 전화기 핸드폰. 정답. 아 여기 있구나. 지갑 여기 있나? 아 있다 있어. 가자. 간다. 네, 조심히 갔다 오세요. 네, 드디어 모든 걸 다 챙기시고 자동차로 향합니다. 실수할 때마다 민망함에 언성부터 높이게 된다는 할아버지. 왜 자꾸 이러는지 속이 상합니다. 아 글쎄 정신 말끔한데 말끔하는 데다가 있어. 잊혀버리는 수가 많아요. 물건도 자주 잃어버리고 기억도 점점 약해지는 것 같지만 80이 넘은 연세에도 운전 실력만큼은 남부럽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운전하셨어요 계속? 나 늙어야 따지. 저 화인갑 때 땄어. 나 화인갑 때. 화인갑 때는 내 옛날 면허다. 화인갑 때는 내 미국도 갔다 오고 미국 갔다 와서 이거 차들 말고 다니는 거 보니까 신이 나서 나도 한번 해보자 해서 늙었지만은 한번 해보자 해요. 평소 자신감이 넘치고 조심성이 많다는 할아버지. 운전 경력 20년이 넘도록 사고 한 번 없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읍내 큰 길에 도착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게를 찾아 들어가시는데요. 자, 이제 그걸 사셔야죠. 가만히 있자보게 내가 아까 뭐 살려고 들어왔지? 예? 아니 할아버지가 제일 잘 드시는 그거 있잖아요.
저기 보이네요. 막걸리. 아니 막걸리를 사러 오셔서 막걸리를 잊어버리시다니요. 그래도 다행히 빨리 생각해내시고 계산까지 하셨네요. 아니 그런데 할아버지 설마 아버님 이거 가져가셔야지. 난 지금 일단 상동 내비동도 갈 수가 있어. 하루라도 내버려둬도. 아, 사놓고 내버려둘 수가 있어. 아니 그래도 산 물건은 잘 챙기셔야죠 할아버지. 깜빡가는 습관 때문인지 집에 들어오는 길이 참 멀게 느껴집니다. 이거 받았다. 키도 안 빼고 왔지. 이번엔 차 시동을 켜놓고 내리셨네요. 아 시동을 안 끄고 키 안 빼신 거예요? 집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깜빡깜빡 하시는 할아버지. 한잔 넣어야 되지 않을까? 드디어 막걸리를 마주하십니다. 아버님 이렇게 막걸리 좋아하시나 봐요. 막걸리 하루에 한 병은 먹어야 되고. 참 힘든 길을 돌고 돌아 이제 겨우 막걸리 한 잔을 마십니다. 하지만 쓴술 한 잔만큼이나 더 쓴 건 할머니의 잔소리. 아이고 참 왜? 술 그만 드세요. 어디 가야 되는데 밥 먹을 때도 먹고 맨날 어디 저기 나갔다가 또 와서 또 드시고 술이 있으면 참지를 못해요. 아이고. 집에 있으면 잡념이 많아. 그래서 나가는 거다. 챙겨요. 햇살이 따사로운 오후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귤을 따러 가기로 했습니다. 올레길을 따라가는 길 얼마 지나지 않아 귤밭에 도착했는데요. 수확철이 지난 귤이 가득합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모두 따야 하는 상황. 이렇게 길게 잘라가지고 가까이 이렇게 아니면 그 선거할 때 상처가 나요? 상처가 나가지고 아. 상품이 안 돼. 이걸로 찔러불면은 썩어 아. 빨리 썩나고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길게 잘랐다가 톱을 따야죠. 그다음에 요걸 이렇게 잘래? 그 가위는 거꾸로 심었잖아. 아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난생 이렇게. 처음 귤을 네. 따보거든요. 어우 이거는 한라봉 같이 생겼어요. 한라봉 아니야. 이거 한라봉 같이 아니죠 이거? 그럼 뭐 눈이 없나? 평생을 귤 농사를 지으며 오남매를 키워낸 할아버지와 할머니. 큰 거 작은 거 다 골라내서 다 박스 스매해가지고 공판장으로 보내잖아. 가락동으로 가잖아. 가락동. 가락동으로. 전부 가락동으로 가. 노부부의 감귤은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번엔 할아버지가 특별한 귤 맛을 보여주시겠다는데요. 오. 불을 피우시고 그 안에 귤을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예. 밭에 가서 밀감 따면서 추면 네네. 불 떼가지고 네네. 이거 먹으면 좀 뜨시잖아. 아. 그래서 그거 먹는 거지 뭐 약이 되거나 뭐 하는 건 아니고. 귤밭에서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최고의 방법이라는군요. 벗겨서. 뜨거. 구운 부분은 예 껍질이 얇아져서 안에 진짜 하나도 안 탔네. 귤을 구우면 군고구마보다 더 구수할까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시잖아. 어우 시지. 예. 어이. 야, 따뜻한 맛이 있네. 아버님, 약간 신 군고구마 같아요. 그래. 신 군고구마.
시큼함과 구수함이 어우러진 맛이었습니다. 너와 나 언젠가 남이 되어도 영영 닿을 수 없는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던 날 중산간 작은 마을에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귤밭에서 돌아오시자마자 할머니가 음식을 준비하십니다. 제주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빙떡입니다. 아이고 그러지 말고 해라 가까이. 저 아저씨가 저렇게 잔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안 싸울 수가 내가 없어. 못 살아. 가만히 앉아서 보기만 하면 되는데. 아니 그 신문지에 흘렸잖아요. 신문지도 흘리면 안 좋지. 할아버지가 깜빡깜빡은 하셔도 깔끔하신 성격. 하지만 할머니는 불만입니다. 추운 데 갔다 와서 빙떡 해주면 아무거나 먹어야지 뭐 잔소리가 그래라. 그게 잔소리라고 생각하면 되나? 내가 먹고 싶으니까 해달라고 그러는 건데. 당신 먹지는 한 게 아니오. 손님 대접. 아이고 참. 아니 근데 아버님이 그 빙떡 좋아하시나 봐요. 아이 빙떡 좋아해. 한꺼번에 안장 10개도 넘어 먹어. 진짜? 진짜 물어봐. 이거 앉아가지고 10개도 넘게 드세요? 10개 정도 먹어야지. 아까 밥 먹어서 그렇지 밥 안 먹을 때 10개 먹어. 제주도 정통 먹거리로 꼽히는 빙떡. 예로부터 쌀이 모자랐던 제주에서는요, 제사상에 떡 대신 만들어 올렸다는데요. 메밀가루에 삶아서 양념한 무채만 있으면 준비 끝. 빙떡이 완성되자마자 드시기 시작하는 할아버지. 과연 맛은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빙떡은 양념 간장에 찍어 먹어야 제맛. 아이들 와가지고 이거 하나 먹으면 찍어 먹으면 맛있다. 더 먹고 싶어가지고. 심심하면서도 씹을수록 고소하고 담백한 빙떡. 할머니의 손맛 때문에 제주도의 깊은 맛이 더해집니다. 해안도로에서부터 중산간 오름에 이르는 길까지 아름다운 올레길을 품고 있는 성산읍 난산리. 김웅숙 할아버지 댁을 지나는 골목길은 제3코스로 지정된 올레길입니다. 돌담길을 따라 이어진 올레길을 걸어봤는데요. 할아버지 댁 앞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 팻말인데요. 올레꾼을 위한 화장실이 어디 있는 화장실이에요 이게? 그 전에 네. 이게 없었는데 네. 우리 가분 아들이 집 짓기다가 보면은 지나가면서 화장실 좀 쓰겠다가 들어오는 분이 있었어요. 아, 올레길 다니던 사람들이 네. 예, 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서 네. 우리 아들이 화장실 여기 쓰게끔 만들라고 그래서 예. 그래서 허용을 했거든. 아 그래서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예, 읍사무소에서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걸 읍사무소에서 단 거예요. 아 다루는 거예요? 어디에 화장실 있어요? 요 아 요거? 아. 하지만 지금은 화장실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다 어떻게 병이 나가지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뭔가 폐암 초기라고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잘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재발해가지고 그러다가 말렙돼 가니까 입원해서 가버렸어. 돌아가셨어요? 죽어버렸어. 얼마나 그러면 수술하고 얼마나 하셨어요? 수술해서 한 3년? 수술하고? 초기 때 수술하고요? 네. 그리고 재발했어요? 재발했다고요. 그래서 아드님이 그 사람들 위하는 마음이 되게 좋았네요. 사람들 위해서. 글쎄 난 생각지도 안 했는데 우리 가문의 아들이 그랬다고 갈려서 그런지. 그러니까요. 예. 화장실을 볼 때마다 할아버지는 아들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냥 안 쳐다봐 별로. 노부모를 모시며 올레꾼에게도 친절을 베풀었던 막내 아들. 세상을 떠난 지 7년이 지났지만 착하고 착했던 아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나십니다.
밥을 먹다가라도 생각하면 밥에 안 들어간다고. 밥에 안 들어가. 문득 생각하면 밥이 들어가지려고 확 나온다고 밥이. 그만 묻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들의 죽음은 노부부의 생활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그 막내 보내고 나서 우울증도 좀 심하고 이제 깜빡깜빡 하는 것도 있고 약주 많이 드시면은 나한테 야단도 잘 치고 그 위로 나도 좀 뭐가 있지만은 여자니까 어떻게 참을 수밖에 없잖아. 이제 아버지한테 야단도 많이 맞고 뭐 술 약주 하면은 성질 나면은 나한테 야단밖에 할 줄 몰라요. 그 후로 나 산에 가서 울기도 많이 했어요. 가까운 데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아들을 보내지 못한 노부부. 하루를 참고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술을 마셔도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그리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외출 준비를 하십니다. 휴대폰을 갖고 다녔어. 가질 거는 나간대. 오늘은 꼭 함께 가야 할 곳이 있다는데요. 어디서 뭐 연락 온. 바쁜 걸음을 옮기시는 노부부. 인적이 드문 산길로 향하시는데요. 근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기가 어딘데요? 묘 있는데 우리 선산. 난 자주 와요. 밭도 우리 밭이고 이거 농사 지은 것도 보고. 그 전에 농사 지을 적에는 뭐 매일 오다시피 했지. 오면 항상 저기 술 갖고 와서 같이 먹고. 선산에 자주 들러 아들을 생각하신다는 할아버지. 설 명절을 앞두고 할머니와 함께 아들을 찾았습니다. 영훈아 엄마 왔다. 잘 있지? 막내 아들이 가장 먼저 이곳에 올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래서 더욱 애틋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소박한 제사상을 차리는 할머니. 삶은 달걀을 항상 준비하신다는군요. 옛날에 저기 도시락 반찬이 계란밖에 없어서요. 우리 시골에는 학교 다닐 때 도시락 반찬을 계란도 잘 하는 사람하고 잘하면 김치밖에 안 가지고 가는. 어려웠던 살림에도 자식들만큼은 배불리 먹여주고 싶었던 할머니. 달걀이야말로 할머니의 마음이 담겨있는 가장 맛있고 소중한 음식이라는 걸 아들은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한잔 하고 가. 한잔 해야지. 할아버지는 돌아올 수 없는 아들을 오늘도 기억하며 술 한 잔에 마음을 달래봅니다. 먹었다. 촬영하러 왔다 여기. 텔레비에 나올 거야 이제. 텔레비에 나올 거라고. 세월이 흘러도 더 이상 나이를 먹지 않는 아들이 가엾기만 한데요. 아드님 좀 어떤 아들이었어요? 자상하고 돈도 잘 아끼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어릴 때 말썽 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가자. 간다 아버지.
갈게. 오늘따라 햇빛은 왜 이렇게 따사로운 건지 막내 아들이 더 보고 싶어집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제주도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중산간의 작은 마을 난살리도 어느새 하얀 세상이 됐습니다. 제주도에도 이렇게 눈이 많이 올 때가 있어요? 눈 1년에 막 한 두세 번은 일 거야. 눈이 너무 많이 내려 도저히 외출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할아버지가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살아생전 아들의 마지막 흔적이 눈에 묻히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할아버지. 그저 바라보고 만지는 것만으로도 아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왜 전화 안 받아요? 전화 언제 전화했어? 서울에서 혜경이가 뭐 보내달라고 채소, 배추랑 무랑 보내달라고 전화 몇 번 해도 아버지가 전화 안 받나 그래. 전화는 뭐 전화는 못 들었는데 전화 소리는 휴대폰 어디 올 때가? 몰라 어디 갔는지. 찾아봐. 저 부엌에 나오지. 못 찾고 말이야. 어디다 놨는지. 이번에도 할아버지가 깜빡하셨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 할아버지의 휴대전화를 찾는 할머니. 어디선가 희미하게 전화벨 소리가 들리는데요. 하지만 쉽게 찾을 수 없는 상황. 부엌에도 없고. 없어요? 없어. 그 화장실 쪽에 가봐라.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장소는 화장실. 에이, 나. 전화벨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아, 여기 있었네요. 연결 안 된다고. 에휴, 화장실에 간 휴대폰 놓으면 어떡할 거까? 화장실에 있었나? 난 뭐, 화장실에 갔다 이제 내버려두고. 점점 화장실에 어디 가서 찾지 못해가지고 바깥에 두고. 화장실에 넣은 생각을 누가 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어디 방에나 부엌에 넣는 줄 알았는데 됐다 찾았으니까. 휴대폰도 화장실에 놓고 어디 나가려면 차키도 못 찾아가지고 찾으래 다니고 안경도 두고 나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앞으로 살 거요? 정신을 좀 차려야. 다 늙어가면 다 그래. 누구든지 다 아니고. 늙어가면 그렇게 하게 돼 있어. 그거 정상이 정상. 정상은 무슨 놈의 정상이야? 늙어가면 다 그렇게 하게 된 거지. 나가 뭐. 챙기지를 못하지. 어지러워서 하지 마. 어지러워서 하지 가만있어. 나가 챙기지를 못해. 내가 좋아하네. 나는 할 테니까. 나대로는 하나도 못하면서. 다 할 수 있으니까 염려 붓고 놓고 막걸리를 한 잔 가져봐. 막걸리 하니까 더 못 찾는 거라 막걸리에 취해가지고 술 먹으면은 나신들의 야단만 치고 그러니까 난 술 싫어. 아무거나 있는 거 딱 한 잔밖에 안 먹을 테니까 한 잔만 줘. 한 잔 하다 보면 두 잔도 되고 한 병 하다 보면 두 병도 되고 술 입에 붙 내가 언제 두 병 먹는 거 봤어. 막상 먹어봐야 한 병이지. 술을 마시면 아픔이 사라질 것 같은 할아버지. 동시에 할머니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내리는 30년 만의 폭설. 눈은 하루 종일 그칠 줄 모르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냉전도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할머니가 먼저 할아버지께 가시는데요. 뭐야? 술 얼마 먹었대? 한 잔. 한 잔? 응, 한 잔밖에 안 먹었어. 아까 야단 맞으니까 기분 나빴지? 기분 나쁠 수밖에 없죠. 뭐 끝까지 뭐 기분 나쁘고. 당신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꾸 깜빡깜빡. 그게 늙어가는 징조라. 아이고. 알았습니다. 알아서 그것도 모르고. 알았어요. 양력 15, 16일. 며칠 날? 16일 날 설이지. 아, 그냥 그거를 항상 설 지나면 또 제사하고. 가본 자식 뭐 생각해봐야 돌아오지도 않고 글쎄 그걸 모르는 게 아니야. 다. 그거 이제 세월이 지나면은 조금 잊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술도 그만 드시고 조금만 드시고 우리만 생각하고 삽시다 앞으로. 그래 알았어. 걱정 마. 잘할게. 네, 고마워요.